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폭우 속 배달 청년이 고급 벤츠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그 순간 73세 여회장의 시선이 청년의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에 꽂혔어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전 화재 속에서 사라진 손자가 차고 있던 것과 똑같은 문양이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DNA 조작, 은폐된 비리, 그리고 차에 갇힌 할머니를 구하는 청년까지. 과연 이 청년은 정말 20년 전 잃어버린 그 손자일까요? 이 이야기는 잃어버린 세월 속에서 진심이 어떻게 길을 찾아가는지를 보여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도 함께 그 진심의 여정을 지켜봐 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빗줄기가 거세게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이도윤은 오토바이 핸들을 꽉 쥔 채 좁은 언덕길을 내려가고 있었어요. 헬멧 안으로 빗물이 흘러들어왔지만 도윤은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또 늦었잖아. 손님한테 뭐라고 하지? 에이, 모르겠다. 일단 빨리 가자. 도윤이 핸들을 틀며 중얼거렸습니다. 배달 가방에서 떡볶이 국물이 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앞에서 검은 벤츠가 급정거했습니다. 도윤이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오토바이 바퀴가 미끄러지며 벤츠의 뒷범퍼를 스쳤어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경적음이 빗속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아, 이런. 큰일 났다. 도윤이 오토바이를 세우고 헬멧을 벗으며 외쳤습니다. 그는 황급히 차 뒤로 달려가 허리를 숙여 범퍼를 살폈어요. 다행히 큰 흠집은 없었지만 페인트가 살짝 벗겨진 자국이 보였습니다. 벤츠의 차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검은 우산을 펼친 노년의 여성이 차에서 내렸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도윤이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보게. 다친 데는 없나? 서은아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윤은 비에 젖은 얼굴로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할머니는요? 놀라시거나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도윤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나는 괜찮네. 은하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도윤이 주머니에서 젖은 수첩을 꺼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보험 처리 다 해드릴게요. 수리비도 전부 제가 낼게요. 차 번호 좀 적어도 될까요? 도윤이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펴며 말했습니다. 은하는 청년을 바라보다가 그의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에 시선이 멈췄어요. 펜던트에 새겨진 문양이 빗물에 씻기며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은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저기,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도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은하는 펜던트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그 문양은 20년 전 화재 속에서 사라진 손자가 목에 걸고 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제가 119 불러드릴까요? 도윤이 다시 한번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은하가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괜찮네. 놀라긴 했지만 다친 데는 없어. 은하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도윤은 차량 번호를 수첩에 적으며 계속 말했어요. 차 번호는 다 적었고요. 제 이름하고 연락처 드릴게요. 보험회사 통해서 수리비 전부 보상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도윤이 수첩을 찢어 은하에게 건넸습니다. 그 순간 오토바이 배달 가방이 기울어지며 떡볶이 포장지 2개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포장지들이 무릉덩이에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이것까지.
도윤이 황급히 포장지를 주우며 외쳤습니다. 그는 젖은 포장지를 들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휴, 이것도 다 물에 젖었네. 이거 배상해야 하나. 어쩌지 진짜. 도윤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은하는 청년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연락처는 받았네. 내일 전화하지. 은하가 종이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다시 한번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할머니. 비 많이 오니까 천천히 가세요. 도윤이 연신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은하는 우산을 든 채 그 자리에 서서 청년이 떠나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빗속에서 오토바이 후미등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은하가 차 안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어요. 그녀는 뒷좌석 바닥에 떨어진 작은 종이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은하가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거기엔 이도윤 배달원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가 휘갈겨 적혀 있었습니다. 은하는 종이를 손에 쥔 채 창밖을 바라봤어요. 빗줄기가 유리창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이도윤이라. 은하가 이름을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오래된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차 안은 고요했고 빗소리만이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은아는 회장실 책상 앞에 앉아 어젯밤에 받은 종이를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이도윤이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번진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은하가 내선 버튼을 눌렀습니다. 도경 실장, 지금 당장 들어올 수 있나? 은하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최도경이 서류철을 들고 들어왔어요. 도경이 책상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도경이 단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하가 종이를 도경에게 건넸어요. 어젯밤에 교통사고가 있었네. 이 청년 말이야. 이 사람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야겠어. 은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경이 종이를 받아들고 이름을 확인했어요. 사고 처리는 어떻게 진행하시겠습니까? 도경이 물었습니다. 은하가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어요. 보험으로 처리하되 이 사람의 신원을 정확히 파악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디 사는지, 가족은 누가 있는지 빠짐없이 다 조사해. 은하가 도경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도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도경이 대답하고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은하는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사진 속에는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은하가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어요. 은재야, 내가 살아있는 거니? 정말 내가 맞는 거니? 은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오전 11시 도경은 배달업체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여보세요. 저는 서강그룹 비서실의 최도경입니다. 어제 저희 회장님 차량과 접촉사고가 있었는데요. 그 건으로 전화드렸습니다. 도경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업체 직원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네네. 그건 말씀이시죠?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배달원이 실수를 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직원이 황급히 사과했습니다. 도경이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괜찮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으니까요. 보험 처리를 위해 사고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배달원 정보도 함께 보내주시겠습니까? 도경이 펜을 들며 말했습니다. 아, 네네. 당연하죠. 바로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직원이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1시간 후 도경의 이메일로 서류가 도착했어요. 도경이 파일을 열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이도윤, 26세,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재학, 고아원 보호 종료자라는 정보가 나열돼 있었어요. 도경이 생년월일 항목에서 시선을 멈췄습니다. 2005년 1월 5일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표시돼 있었어요. 도경이 서류를 출력해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회장님, 보고서 가져왔습니다. 도경이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은하가 손짓으로 서류를 달라고 했어요. 도경이 서류를 건네자 은하가 천천히 내용을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녀의 손이 생년월일 부분에서 멈췄어요. 1월 5일, 2005년 1월 5일이라. 은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도경이 은하의 표정을 조심스럽게 살폈어요. 회장님, 뭔가 문제가 있습니까? 도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하가 서류를 꽉 움켜쥐었어요. 도경, 나 혼자 좀 있어야겠어. 밖에 나가 있게. 은하가 창가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일 있으시면 바로 부르십시오. 도경이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은하는 회장실 안쪽 벽에 설치된 금고 앞으로 갔어요. 그녀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금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서류 봉투와 작은 천주머니가 들어 있었어요. 은하가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출생신고서 사본이라고 적힌 서류가 나왔어요. 서류에는 하은재, 2005년 1월 5일생이라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은하가 천주머니를 열었어요. 안에서 은빛 펜던트 한쪽이 나왔습니다. 펜던트에는 어젯밤 도윤의 목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은하가 펜던트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똑같아. 완전히 똑같아. 이게 우연일 리가 없어. 그 아이가 은재구나. 은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가 책상으로 돌아가 컴퓨터를 켰어요. 은하는 오래된 파일 폴더를 열어 2005년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산후조리원 화재 사고 명단이라는 파일이 나타났어요. 은하가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당시 조리원에 있던 산모와 신생아 명단이 떴어요. 은하가 마우스를 천천히 움직이며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한 줄에서 멈췄어요. 하은재라는 이름이 볼펜으로 지워져 있었고 그 위에 이도윤이라는 글씨가 덧입혀져 있었습니다. 은하가 화면을 확대해 자세히 봤어요. 이게 뭐야? 누가 이 명단을 바꾼 거지? 도대체 누가? 은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가 다시 서랍을 열어 재단 문서보관소 열람 신청서를 꺼냈어요. 은하가 신청서를 작성하며 내선 전화를 눌렀습니다. 도경, 들어와. 급한 일이야. 은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경이 다시 회장실로 들어왔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도경이 물었습니다. 재단 보관소에 가서 2005년 1월 서류를 전부 가져와. 오늘 안으로. 은하가 명령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다녀오겠습니다. 도경이 대답하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다음 날 오전 도경이 낡은 서류 상자를 들고 회장실로 들어왔어요. 은하가 상자를 열어 서류를 하나씩 펼쳤습니다. 신생아 인계 확인서라는 제목의 문서가 나왔어요. 서류 하단에는 남기훈이라는 서명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은하가 서류 상단을 확인했어요. 거기엔 붉은 도장으로 출생 확인 긴급 인계 2005년 1월 7일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은하가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남기훈이 이 일에 관여했어.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했단 말이지. 은하가 이를 악물며 그 이름을 천천히 은조렸습니다. 새벽 5시 휴대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이도윤이 작은 원룸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그는 눈을 비비며 화장실로 걸어가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은 피곤에 절어 있었어요. 도윤이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편의점 유니폼이 걸려 있었어요. 도윤이 유니폼을 입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김치 한 통과 남은 밥 한 덩이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도윤이 밥을 꺼내 도시락 통에 담았습니다. 아휴, 이것도 거의 다 떨어졌네. 장은 언제 보지? 도윤이 작게 중얼거리며 김치를 조금 덜어냈습니다. 그는 도시락 뚜껑을 닫고 가방에 넣었어요. 도윤이 현관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어요. 1시간 후 도윤은 병원 4층 병실 앞에 섰습니다. 그가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장말순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줄이 그녀의 팔에 연결돼 있었어요. 말순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도윤아, 이 새벽에 또 왔니? 학교는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말순이 가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이 침대 옆으로 다가가 도시락을 꺼냈어요. 어머니, 아침 가져왔어요. 좀 드세요. 제가 직접 싸왔어요. 도윤이 도시락 뚜껑을 열며 말했습니다. 말순이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괜찮아. 배도 안 고프고. 너나 먹어라, 너나. 말순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이 숟가락을 들고 밥을 떠서 말순의 입 가까이 가져갔어요. 어머니, 한 숟갈만이라도요. 제발이요. 제발 좀 드세요. 도윤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말순이 한숨을 쉬며 입을 벌렸어요. 그래,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하는데 어떡하니? 말순이 밥을 받아 먹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밥을 떠먹이며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며칠 사이 더 수척해져 있었어요. 도윤이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병원비 고지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도윤이 금액을 확인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또 밀렸구나. 이번 달도 못 냈네. 도윤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카드를 확인했어요. 신용카드 뒷면에 적힌 한도가 거의 다 찼습니다. 도윤이 지갑을 다시 넣고 병실을 나갔어요. 복도 끝 간호사실로 걸어갔습니다. 간호사 윤지수가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간호사님, 죄송한데요.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들어 도윤을 봤어요. 도윤 씨, 무슨 일이세요? 어르신 상태가 안 좋으신가요? 지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이 고지서를 내밀었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병원비를요. 이번 달도 못 냈어요. 다음 달까지만 밀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더 늘려서 꼭 갚을게요. 정말로요. 도윤이 허리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지수가 고지서를 받아 확인하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도윤 씨,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아휴, 일을 어쩌나. 제가 위에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도 약속은 못 드려요. 지수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간호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도윤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그가 병실로 돌아가 가방을 챙겼어요. 말순이 침대에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아, 학교는 제대로 가니? 공부는 하고 있고? 말순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윤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어머니. 오늘 수업 있어요. 지각하면 안 되니까 저 먼저 갈게요. 도윤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말순이 손을 뻗어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고생이 많구나, 정말. 내가 이렇게 아파서 내가 얼마나 힘들지. 미안하다, 도윤아.
말순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도윤이 말순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걱정 마세요. 곧 올게요. 푹 쉬세요, 어머니. 도윤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말순이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도윤이 말순의 손을 조심스럽게 놓고 병실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오후 2시 도윤은 오토바이에 배달 가방을 메고 시내를 달렸습니다. 비가 그친 도로 위로 햇빛이 반짝였어요. 도윤이 신호등 앞에서 멈춰서서 다음 배달지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새 주문이 3건 더 떴어요. 아이고, 끊임없이 오네. 좋아, 좋아. 이러다 병원비 낼 수 있겠다. 도윤이 스스로를 격려하며 엑셀을 밟았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도로 위로 길게 늘어졌어요. 밤 10시 도윤은 편의점 계산대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님이 없는 틈을 타 그는 팔을 책상에 괴고 눈을 감았어요.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얼굴을 비쳤습니다. 도윤이 잠깐 졸다가 문 여는 소리에 깼어요. 손님이 들어와 라면을 집어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도윤이 황급히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손님이 계산대로 왔어요. 이거 하나요. 뜨거운 물 좀 주세요. 손님이 라면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네, 잠깐만요. 금방 드릴게요. 도윤이 계산을 하고 뜨거운 물을 컵라면에 부어줬습니다. 손님이 나가고 도윤이 다시 의자에 앉았어요.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2시간 남았네. 버텨야지 뭐. 도윤이 중얼거리며 눈을 비볐습니다. 새벽 1시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청주중앙병원이라는 이름이 떴어요. 도윤이 황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한테 무슨 일 있어요? 도윤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윤 씨, 보호자님이시죠? 환자분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지셔서요.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간호사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도윤이 외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가 편의점 문을 잠그고 오토바이로 달려갔어요. 20분 후 도윤은 병원 4층 복도를 뛰어갔습니다. 간호사실 앞에서 지수가 차트를 들고 나왔어요. 간호사님, 어머니는요? 괜찮으세요? 도윤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지수가 도윤을 병실로 안내했어요. 지금은 안정됐는데요, 도윤 씨. 사실은요. 수술을 더 이상 미루면 정말 위험할 것 같아요. 지수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이 멈춰 섰어요. 수술이요? 수술을 해야 한다고요?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수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런데요. 병원비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해서요. 죄송합니다. 지수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떨구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의 손이 떨렸다가 천천히 풀렸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꼭 해결하고 올게요. 도윤이 작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말순이 침대에 누워 가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침대 옆에 앉아 말순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왔어요.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말순이 천천히 눈을 뜨고 도윤을 봤어요. 도윤아, 왔구나. 말순이 약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가 목에 걸고 있던 스카프를 천천히 풀었어요. 안에서 펜던트가 나왔습니다. 말순이 떨리는 손으로 펜던트를 도윤의 손에 쥐어줬어요. 이거는 내 거야, 도윤아. 원래 내 거였어.
말순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도윤이 펜던트를 보고 눈을 크게 떴어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 갑자기 이걸 왜 주시는 거예요? 도윤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말순이 눈을 감으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설명할 힘이 없구나. 나중에 내가 다 알게 될 거야. 말순이 가까스로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이 펜던트를 꽉 쥐고 말순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창밖으로 새벽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제발이요. 저 혼자 두고 어디 가시면 안 돼요. 도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서은아는 재단 지하 문서 보관소에 들어섰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낡은 서류 상자들을 하얗게 비추고 있었어요. 은하가 보관대 앞에 멈춰서서 라벨을 확인했습니다. 2005년 1월이라고 적힌 상자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은하가 상자 뚜껑을 열고 서류를 하나씩 뒤적였습니다. 신생아 인계 확인서라는 제목의 문서가 나왔어요. 서류 하단에는 남기훈의 결제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은하가 날짜를 확인했어요. 화재 발생일은 1월 6일이었는데 인계 명단은 1월 7일로 갱신돼 있었습니다. 은하가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고 눈을 가늘게 떴어요. 하루 차이라. 고작 하루 차이로 명단을 바꿨단 말이지. 은하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녀가 휴대폰을 꺼내 도경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경, 2005년 산후조리원에 근무했던 간호사 명단 있나? 당시 근무자들 전부 찾아봐. 은하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도경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시간 좀 주십시오. 도경이 대답했습니다. 은하가 전화를 끊고 서류를 다시 펼쳤어요. 2시간 후 도경이 보관소로 내려왔습니다. 그가 서류 몇 장을 은하에게 건넸어요. 회장님, 당시 간호사 김미선이 화재 직후 갑자기 퇴사했습니다. 현재 주소 찾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도경이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은하가 주소를 확인하고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지금 당장 가보지. 차 준비해. 은하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1시간 후 은하와 도경은 낡은 주택 앞에 섰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어요. 김미선이 앞치마를 두른 채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무슨 일이십니까? 미선이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하가 한 걸음 다가섰어요. 서강그룹 회장 서은아입니다. 2005년 산후조리원 화재 건으로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은하가 단정하게 말했습니다. 미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너무 오래전 일이라 저는 기억도 잘 안 나고요. 미선이 뒤로 물러서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은하가 미선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제 손자에 관한 일입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을지도 모릅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은하가 낮지만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선이 한참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오세요. 말씀드릴게요. 미선이 문을 열어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하와 도경이 좁은 거실로 들어갔어요. 미선이 찬장을 열어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사실은요. 그날 밤에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미선이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은하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화재가 나고요. 아이들을 급히 옮기는데요. 남 이사장님이 갑자기 오셨어요. 그 늦은 시간에 말이죠. 그분이 서류를 바꾸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무슨 서류를요?
어떤 걸 바꿨다는 겁니까? 은하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미선이 봉투를 은하에게 건넸어요. 이거요. 그때 몰래 복사해 둔 겁니다. 양심에 너무 걸려서 버릴 수가 없었어요. 20년 동안 이걸 갖고 있었는데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미선이 눈을 내리깔며 말했습니다. 은하가 봉투를 받아 급히 열었어요. 안에서 누렇게 바랜 서류가 나왔습니다. 신생아 인계증이라는 제목 아래 남기훈의 서명이 있었어요. 서류 옆에는 2005년 1월 6일자 병원 출입증 복사본이 붙어 있었습니다. 은하가 서류 하단을 확인했어요. 거기엔 기부금 영수증 첨부라는 메모가 볼펜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기부금이라니 돈을 받았다는 거야? 내 손자를 돈 받고 팔아넘겼단 말이야? 은하가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도경이 서류를 함께 들여다봤어요. 회장님, 이건 명백한 증거입니다. 도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하가 미선을 돌아봤어요. 이 서류, 제가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꼭 필요합니다. 은하가 물었습니다. 미선이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져가세요. 제발이요. 전 이제 이 짐을 덜었으면 좋겠어요. 20년 동안 너무 괴로웠어요. 미선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은하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은하가 깊이 인사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녁 6시 은하는 회장실에서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내선 전화를 눌렀어요. 남 이사장을 지금 당장 회장실로 올라오라고 해. 당장? 은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10분 후 남기훈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회장님 급하게 부르셨다고 해서요. 무슨 일이십니까? 남기훈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은하가 서류를 책상 위로 3개 내던졌어요. 이게 뭔가? 이게 대체 뭔지 설명 좀 해보게. 은하가 서류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남기훈이 서류를 내려다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이게 어떻게... 남기훈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은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20년 전 그날 밤 자네가 뭘 했는지 다 알아냈네. 내 손자를, 내 피부치를 어떻게 한 건가? 말해봐. 은하가 등을 돌린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기훈이 침을 삼키며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이건 오래된 일입니다. 지금 와서 다시 들춰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남기훈이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은하가 돌아서서 남기훈을 노려봤어요. 오래됐다고 없던 일이 되나? 오래됐다고 죄가 사라지나? 내 손자를 어떻게 한 건가? 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은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기훈이 서류를 찢기 시작했어요.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바닥에 흩날렸습니다. 증거를 없앤다고 진실이 사라지나? 원본은 따로 있어. 자네 짓은 다 밝혀질 거야. 은하가 남기훈에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남기훈이 비웃듯 웃음을 지었어요. 회장님, 그 아이는 이미 다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모르고 살았는데 괜히 들쑤셔서 뭐합니까? 그냥 이대로 두십시오. 남기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은하가 책상을 손바닥으로 세게 쳤어요. 나가.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내일 이사회에서 자네 회의만 올릴 거야. 은하가 외쳤습니다. 남기훈이 비틀거리며 고개를 숙이고 회장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은하는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도경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경, 들어와. 급한 일이야. 은하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도경이 회장실로 들어왔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도경이 물었습니다.
재단 연구소 DNA 분석팀에 연락해. 비밀 의뢰 하나 넣을 거야. 아무도 모르게 진행해야 해. 은하가 말했습니다. 도경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검사입니까? 도경이 물었습니다. 은하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친자 확인이야. 그 청년 이도윤이랑 나랑 혈연 관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해. 샘플은 내가 직접 구할 테니까 자네는 연구소만 준비시켜둬. 은하가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은하는 책상 위 펜던트를 집어들었어요. 은빛이 형광등 아래에서 반짝였습니다. 도윤아, 내가 정말 은재라면 제발 그랬으면 좋겠구나. 은하가 펜던트를 가슴에 꽉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녁 8시 서은아는 청주중앙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녀가 운전석에 앉아 병원 정문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드문드문 병원을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은하가 시계를 확인했어요. 도경에게서 받은 메모에는 배달 아르바이트 후 병원 방문 오후 8시 30분경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은하가 핸들을 꽉 쥐고 눈을 감았어요. 정말 은재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간절해서 착각하는 걸까? 은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병원 앞에 섰어요. 이도윤이 헬멧을 벗고 오토바이에서 내렸습니다. 은하가 차 문을 열고 급히 내렸어요. 그녀가 천천히 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은하가 도윤을 불렀습니다. 도윤이 돌아서서 은하를 봤어요. 할머니. 그때 그 할머니시네요. 차는 다 고치셨어요? 도윤이 놀라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은하가 명함을 꺼내 도윤에게 건넸어요. 사고 일로 왔네. 보험 처리는 다 끝났고 이건 따로 주려고 준비했어. 은하가 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도윤이 봉투를 보고 황급히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못 받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데 이걸 어떻게 받아요? 안 됩니다. 도윤이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은하가 봉투를 도윤 쪽으로 더 내밀었어요. 그래도 자네가 고생했으니 받게. 배달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은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이 계속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괜찮습니다, 할머니. 저는 병원에 급한 볼일이 있어서요. 정말 감사하지만 못 받습니다. 도윤이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가 병원 쪽으로 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가방끈이 목 뒤로 넘어가며 뒷목이 드러났어요. 은하의 시선이 그곳에 꽂혔습니다. 작은 흉터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은하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은하가 다시 도윤을 급히 불렀습니다. 도윤이 멈춰서서 돌아봤어요. 네, 또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 도윤이 물었습니다. 은하가 한 걸음 더 다가섰어요. 혹시 목 뒤에 흉터는 어떻게 생긴 건가? 언제 다친 거야? 은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이 뒷목을 만지며 가볍게 웃었어요. 아, 이거요? 어릴 때 생긴 건데 저도 잘 기억은 안 나요. 제가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거기 원장 선생님이 불에 대어서 생긴 거라고 하시던데요. 도윤이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은하가 도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렇구나. 불에 대었다고. 은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이 시계를 확인하며 급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한데 저 지금 정말 급해서요.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빨리 가봐야 해요. 도윤이 다시 한번 인사하고 병원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은하는 그 자리에 서서 도윤이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도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경, 지금 병원 카페에 대기하고 있나? 은하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경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회장님. 준비 다 됐습니다. 도경이 대답했습니다. 은하가 전화를 끊고 차로 돌아갔어요. 병원 4층. 도윤은 말순의 병실로 급히 들어갔습니다. 말순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도윤이 침대 옆에 앉아 가방을 내려놨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좀 어때세요? 밥은 드셨어요? 도윤이 말순의 손을 잡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순이 천천히 눈을 뜨고 아들을 보며 웃었어요. 괜찮아, 도윤아. 너 밥은 먹었니? 학교 다녀오는 길이야? 말순이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윤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히 먹었죠.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저는 튼튼합니다. 도윤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말순이 도윤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또 굶었지? 내 얼굴에 다 써 있다. 얼굴이 왜 그렇게 헬쑥해졌니? 말순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도윤이 억지로 웃으며 말순의 손을 꽉 쥐었어요. 아니에요. 진짜 먹었어요. 조금 있다가 또 먹을 거예요. 지금은 어머니 물 좀 드세요. 도윤이 컵을 들어 말순에게 건넸습니다. 말순이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괜찮아. 너나 마셔라, 너나. 말순이 손으로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도윤이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컵을 테이블에 놓았어요. 어머니, 금방 올게요. 물 좀 마시고 올게요.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말순이 눈을 감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원 1층 카페. 도윤은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직원이 커피를 가져다 줬어요. 도윤이 커피를 천천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원비는 어떻게 하지? 다음 주까지 또 내야 하는데. 도윤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커피를 다 마시고 컵을 테이블에 놓았어요.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갔습니다. 도경이 카페 구석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도윤이 앉았던 테이블로 갔어요. 그가 냅킨으로 컵을 조심스럽게 감싸 집어들었습니다. 도경이 컵을 비닐봉지에 넣고 카페를 나갔어요. 다음 날 오전 재단 연구소. 도경이 비닐봉지를 연구원에게 건넸습니다. 급하게 부탁드립니다. 회장님 직접 지시사항입니다. 비밀 유지 부탁드립니다. 도경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연구원이 봉지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이틀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연구원이 대답했습니다. 도경이 연구소를 나섰어요. 같은 시각 남기훈은 재단 이사장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회장님이 DNA 검사를 지시했다고? 누구 샘플이야? 남기훈이 목소리를 높이며 소리쳤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연구소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이사장님. 최 실장이 직접 샘플을 가져왔습니다. 회장님과 어떤 청년의 친자 확인이라고 하던데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남기훈이 전화를 끊고 책상을 세게 쳤어요. 이럴 수가. 이렇게까지 파고들다니. 남기훈이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가 서랍을 열어 연구소 출입 카드를 꺼냈어요. 남기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재단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남기훈은 연구소 서버실에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그가 컴퓨터를 켜고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어요. 화면에 DNA 분석 파일이 떴습니다. 남기훈이 파일을 열어 결과 수치를 조작하기 시작했어요. 키보드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겠지. 혈연관계 없음으로 바꿔버리면 끝이야. 남기훈이 냉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가 파일을 저장하고 원본 파일을 삭제했어요. 이제 아무것도 없어.
증거는 다 없어졌어. 남기훈이 컴퓨터를 끄며 말했습니다. 그가 서버실 문을 잠그고 조용히 나갔어요. 같은 시각 병원 4층. 도윤은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낯선 남자가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어요. 남자가 휴대폰으로 도윤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멈춰서서 남자를 봤어요. 저기요, 저기요,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저를 찍으세요? 도윤이 남자에게 다가가며 소리쳤습니다. 남자가 황급히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돌아섰어요. 그가 계단 쪽으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잠깐만요. 서세요. 도윤이 뒤쫓으며 외쳤습니다. 남자가 계단을 뛰어내려가며 사라졌어요. 도윤이 계단 입구에 섰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바닥에 출입증 하나가 떨어져 있었어요. 도윤이 출입증을 주워들었습니다. 서강복지재단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서강복지재단? 이게 뭐지? 왜 이 사람들이 저를... 도윤이 출입증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가 출입증을 주머니에 넣고 급히 병실로 향했어요. 도윤이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 옆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어요. 말순의 숨소리가 가빠져 있었습니다. 도윤이 급히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어요. 어머니,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도윤이 말순의 손을 잡으며 외쳤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들이 급히 뛰어들어왔어요. 다음 날 오후 이도윤은 오래된 고아원 건물 앞에 섰습니다. 담쟁이 덩굴이 벽을 타고 올라가고 있었어요. 도윤이 정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에서 익숙한 소독약 냄새가 났어요. 도윤이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사회복지사 정수진이 책상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 도윤아. 이게 얼마만이야? 잘 지냈어? 수진이 반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이 의자에 앉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선생님, 제 입소 기록 좀 볼 수 있을까요? 갑자기 필요해서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의 웃음이 사라졌어요. 왜 갑자기 그걸 보려고 해? 무슨 일 있어? 수진이 눈을 깜빡이며 물었습니다. 도윤이 주머니에서 출입증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어요. 이거요. 서강복지재단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여기 온 날짜랑 출생일을 정확히 확인하고 싶어요. 도윤이 출입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수진이 출입증을 보고 눈빛이 흔들렸어요. 도윤아, 그건... 수진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알아야 할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이 사람들이 저를 따라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도윤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수진이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깐만 기다려봐. 파일 좀 찾아볼게. 수진이 서랍장으로 갔습니다. 그녀가 낡은 파일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어요. 도윤의 입소 기록이 나왔습니다. 2005년 1월 7일 입소. 생년월일은 1월 5일로 되어 있네. 수진이 서류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이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인계기관은요? 어디서 저를 데려온 건지 알고 싶어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수진의 손끝이 심하게 떨렸어요. 그건 병원에서 직접 인계받았어. 화재 사고 때문에. 수진이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도윤이 서류를 자세히 살폈어요. 인계기관 란이 지워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여기 뭔가 지워진 것 같은데요? 원래 뭐가 적혀 있었던 거예요? 도윤이 서류를 들어올리며 다그쳐 물었습니다. 수진이 서류를 빼앗듯 도로 가져갔어요. 그냥 행정상 오류일 뿐이야, 도윤아. 너무 오래된 일이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 그게 다야.
수진이 서둘러 파일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이 수진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선생님, 제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아야 할 게 있는 거 맞죠? 왜 숨기시는 거예요? 도윤이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세게 저었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도윤아. 내가 여기 온 건 화재 때문이었고, 그게 전부야. 그 이상은 나도 몰라. 수진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도윤이 무겁게 인사하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걷던 도윤이 화장실 앞 쓰레기통을 지나쳤어요. 쓰레기통에서 찢어진 종이 조각이 보였습니다. 도윤이 멈춰서서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재단 전송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이 종이를 주머니에 넣고 고아원을 나갔어요. 재단 전송, 서강복지재단. 대체 이게 무슨 연결고리지? 도윤이 중얼거리며 걸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은아는 회장실에서 연구소 보고서를 받아들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결과지를 펼쳤어요. 일치율 0%, 혈연관계 없음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은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이럴 리가 없어. 절대 이럴 리가 없어. 내가 본 건 분명했는데. 은하가 소리치며 보고서를 던졌습니다. 그녀가 내선 전화를 눌렀어요. 도경, 지금 당장 올라와. 은하가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도경이 급히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도경이 물었습니다. 은하가 바닥에 떨어진 보고서를 가리켰어요. 이게 말이 되나? 내가 본 건 분명했어. 펜던트도 똑같고 흉터도 있고 생년월일까지 일치하는데 혈연관계가 없다고? 누가 조작한 거야? 은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도경이 보고서를 집어들고 확인했어요.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제가 연구소 원본 파일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경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은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장 복원해. 누가 손댔는지도 전부 찾아내. 서버 기록 전부 뒤져. 은하가 명령했습니다. 도경이 회장실을 나가 연구소로 향했어요. 2시간 후 도경은 연구소 서버실에서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연구원이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며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고 있었어요. 도경 실장님 있습니다. 원본 파일 찾았습니다. 연구원이 흥분한 목소리로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도경이 화면으로 급히 다가갔어요. 일치율 99.9%, 직계 혈연관계 확인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누가 수정했습니까? 접속 기록 확인해 보십시오. 도경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연구원이 접속 기록을 확인했어요. 남기훈 이사장 아이디로 어젯밤 11시 23분에 접속한 기록이 있습니다. 원본 파일을 삭제하고 조작된 파일로 대체했네요. 연구원이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도경이 파일을 USB에 저장하고 연구소를 나갔어요. 결국 남 이사장이었군. 회장님 예상이 맞았어. 도경이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남기훈은 이사장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원본 파일을 복원했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남기훈이 소리쳤습니다. 그가 전화를 끊고 서둘러 보안팀에 연락했어요. 회장 동선 실시간으로 전부 보고해. 누구 만나는지 다 기록하고 그 청년도 감시해. 남기훈이 명령했습니다. 그가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이렇게는 안 돼. 절대 안 돼. 남기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병원 옥상, 도윤은 난간에 기대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제 복도에서 봤던 남자가 계단 입구에 서 있었어요. 당신, 어제 그 사람이죠? 왜 저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대체 뭐 하시는 분이에요? 도윤이 남자에게 다가가며 소리쳤습니다. 남자가 뒤로 물러섰어요. 그냥 지나가는 길이야. 오해야. 남자가 얼버무리며 대답했습니다. 도윤이 남자의 팔을 붙잡으려 했어요. 오해요? 어제도 저 찍고 오늘도 따라오고 이게 오해예요?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남자가 도윤을 세게 밀쳤어요. 도윤이 비틀거렸습니다. 남자가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어요. 도윤이 뒤쫓았지만 남자는 이미 1층으로 사라졌습니다. 도윤이 숨을 헐떡이며 옥상으로 다시 올라왔어요. 바닥에 출입증이 또 떨어져 있었습니다. 도윤이 출입증을 주워들었어요. 서강복 지재단 남기훈이라는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남기훈. 이 사람이 대체 누구지? 도윤이 이름을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4층 병실, 장말수는 침대에서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간호사 윤지수가 링거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말순이 손짓으로 지수를 불렀습니다. 간호사님, 잠깐만요. 말순이 약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지수가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네, 어르신. 뭐가 필요하세요? 지수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말순이 베개 밑에서 봉투를 힘겹게 꺼냈어요. 이거요. 도윤이한테 꼭 줘요. 제발 부탁이에요. 말순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지수에게 건넸습니다. 지수가 봉투를 받았어요. 네, 꼭 전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어르신. 지수가 말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말순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말순이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저녁 8시 도윤이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지수가 복도에서 도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윤 씨, 어르신이 이거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정말 중요한 거라고 하시던데요. 지수가 봉투를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도윤이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고맙습니다, 간호사님. 도윤이 인사했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끄덕이고 간호사실로 갔어요. 도윤이 복도 의자에 앉아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 한 장이 나왔어요. 도윤이 편지를 펼쳤습니다. 도윤아, 너는 내 친아들과 다름없는 나의 전부였단다. 한 줄만 쓰여 있었습니다. 도윤의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그가 편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도윤이 편지를 가슴에 꽉 눌렀어요.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병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세게 스쳤어요. 도윤이 목에 걸린 펜던트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펜던트가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반짝였어요. 그가 펜던트를 꽉 움켜쥐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 하나 없는 밤하늘이 도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빗줄기가 다시 거세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은아는 회장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하가 전화를 받았어요. 회장님, 남 이사장이 만나자고 합니다. 병원 지하 주차장으로 오라고 하네요. 도경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하가 시계를 확인했어요. 알았네. 지금 바로 가지. 그자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야겠어. 은하가 전화를 끊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녀가 작은 USB를 꺼내 주머니에 넣었어요. 은하가 자리에서 일어나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30분 후 은하의 차가 병원 지하 주차장에 들어섰습니다. 주차장은 어둡고 조용했어요. 은하가 차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남기훈이 기둥 뒤에서 천천히 나타났어요. 회장님, 이렇게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남기훈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은하가 남기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나를 이런 곳으로 부른 건가? 어서 말해봐. 은하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남기훈이 한 걸음 다가섰어요. 회장님, 제발 부탁입니다. 이 일을 그만 파헤치십시오. 20년 전 일은 그냥 묻어두십시오. 아무에게도 좋을 게 없습니다. 남기훈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은하가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들었어요. 여기 모든 증거가 있네. 자네가 한 일 조작한 기록, 받은 돈까지 전부 다 있어. 은하가 USB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남기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회장님, 제발이요. 남기훈이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은하가 USB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내일 이사회에서 자네를 해임할 거야. 그리고 경찰에 넘기겠네. 자네가 한 짓을 세상에 전부 밝힐 거야. 은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기훈이 갑자기 은하에게 달려들어 차 키를 빼앗았어요. 안 됩니다. 그럴 순 없어요. 제 인생이 다 끝나버려요. 남기훈이 소리치며 차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차 문이 안쪽에서 열 수 없도록 망가뜨려 놨고 그 안으로 은하를 밀어 넣은 후 차 문을 세게 닫고 잠갔어요. 미안합니다, 회장님.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도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남기훈이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은하가 차 안에서 문을 세게 두드렸어요. 남기훈, 당장 문 열어. 이게 무슨 짓이야? 은하가 외쳤습니다. 남기훈이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어요. 모든 걸 잊으십시오. 그 아이는 이미 다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십시오. 제발요. 남기훈이 등을 돌린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가 주차장 출구 쪽으로 걸어갔어요. 빗물이 주차장 배수구를 통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점점 차오르고 있었어요. 남기훈, 돌아와. 당장 돌아와서 문 열어. 은하가 창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4층 병실, 도윤은 침대 옆에 앉아 말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려고 복도에 나갔는데 복도 모니터에서 주차장 화면이 보였어요. 도윤이 무심코 모니터를 봤습니다. 남기훈이 은하를 차에 가두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저 사람, 그때 그 할머니잖아. 도윤이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은하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도윤이 주차장을 향해 뛰쳐나갔습니다. 도윤이 계단을 뛰어내려가 지하 주차장에는 이미 물이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은하가 차 안에서 문을 밀고 있었지만 열리지 않았어요. 물이 점점 더 높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차량 가까이 뛰어들어왔어요. 할머니, 할머니. 도윤이 차 쪽으로 물을 헤치며 달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은하가 창문을 두드리며 도윤을 봤어요. 도윤이 주위를 둘러보다가 벽에 걸린 비상 망치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망치를 들고 차 창문으로 달려갔어요. 할머니, 비켜 계세요. 유리 깨질 거예요. 도윤이 창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은하가 몸을 웅크렸어요. 도윤이 망치로 창문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유리가 깨지며 물이 차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도윤이 손을 뻗어 은하의 팔을 잡았습니다. 손 잡으세요. 꽉 잡으세요. 도윤이 힘을 주며 외쳤습니다. 은하가 도윤의 손을 꽉 잡았어요. 도윤이 은하를 차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 순간 은하의 옷깃이 유리 조각에 걸려 찢어졌어요. 은하의 목에 걸려있던 펜던트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도윤이 은하를 부축하다가 고개를 숙여 바닥을 봤어요. 자신의 목에서도 펜던트 줄이 끊어지며 떨어졌습니다. 두 펜던트가 물 위에서 서로 부딪혔어요. 은빛 문양이 똑같았습니다. 도윤이 펜던트를 바라보다가 은하를 쳐다봤어요. 이게 똑같아요. 왜 똑같은 거죠?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하가 도윤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도윤아, 내가 은재구나. 내가 내 손자야. 은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주차장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남기훈이 돌아와 두 사람을 보고 얼어붙었어요. 안 돼. 이럴 순 없어. 남기훈이 중얼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가 출구 쪽으로 뛰려 했어요. 경광등 불빛이 주차장 안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경찰차 2대가 입구를 막고 있었어요. 최도경이 경찰 뒤에서 침착하게 나타났습니다. 남기훈 이사장, 신생아 인계조작 및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남기훈이 무릎을 꿇었어요. 끝났구나. 다 끝났어. 남기훈이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경찰이 남기훈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도경이 은하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 도경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하가 고개를 끄덕이며 바닥에 떨어진 펜던트를 집어들었어요. 도윤도 자신의 펜던트를 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빗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경광등이 빗속을 비추며 두 펜던트의 은빛을 번쩍이게 했어요. 은하가 펜던트를 가슴에 꽉 눌렀습니다. 도윤이 은하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아니 회장님, 저는 정말 도윤이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하가 도윤의 손을 꽉 쥐었어요. 도윤아, 아니 은재야, 할머니야, 내 할머니야. 은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도경이 담요를 가져와 두 사람에게 덮어줬어요. 경찰이 남기훈을 데리고 주차장을 나갔습니다. 빗줄기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은하와 도윤은 여전히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물이 배수구로 빠져나가며 주차장 바닥이 서서히 드러났어요. 할머니, 정말 제 할머니세요? 도윤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그래, 그래. 내 할머니란다. 20년 동안 찾던 내 손자야. 은하가 도윤을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사흘 후 서은아는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병실 안으로 따스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은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옆 테이블을 봤습니다.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은하가 손을 뻗어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서류 한 장이 나왔어요. DNA 친자 확인 검사 결과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하가 서류를 펼쳤어요. 일치율 99.9%, 직계 혈연관계 확인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은하의 손이 떨렸어요. 도윤이, 아니 은재야. 정말 내가 맞구나. 은하가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며 최도경이 들어왔어요. 회장님 깨어나셨군요. 기분은 좀 어떠십니까? 도경이 침대 옆으로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은하가 서류를 가슴에 꽉 눌렀어요. 도윤이는 어디 있나? 아직 병원에 있나? 은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경이 창밖을 가리켰어요. 4층 병실에 계십니다. 어르신 간병하고 계세요. 한시도 자리를 뜨지 않으시더군요. 도경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은하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회장님, 아직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안정을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도경이 은하를 말렸습니다. 은하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네. 손자를 봐야겠어. 20년을 기다렸는데 하루라도 더는 못 기다리겠어. 은하가 침대 난간을 잡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4층 복도, 은하는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도경이 옆에서 부축하고 있었어요.
은하가 말순의 병실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문 너머로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물 좀 드세요. 입 마르시죠? 도윤이 부드럽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은하가 문을 살짝 열어 안을 들여다봤어요. 도윤이 침대 옆에 앉아 말순에게 물을 조심스럽게 먹이고 있었습니다. 은하가 문을 닫고 복도로 돌아왔어요. 저 아이가 저렇게 자랐구나. 효자로 자랐어? 은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도경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회장님. 어르신이 보시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도경이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검찰청 앞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몰려 있었습니다. 남기훈이 수갑을 찬 채 호송차에서 내렸어요. 남 이사장님, 왜 그런 짓을 하셨습니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기자들이 소리쳤습니다. 남기훈이 고개를 깊이 숙인 채 걸어갔어요. 플래시가 터지며 그의 얼굴을 밝게 비쳤습니다. 남기훈이 검찰청 건물 안으로 사라졌어요. 같은 날 오후 서강그룹 본사 회의실, 은하가 단상에 섰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와 녹음기를 들고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는 제 사죄의 자리입니다. 은하가 마이크 앞에서 말을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20년 전 저는 제 손자를 잃었습니다. 아니,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은하가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마셨어요. 그 과정에서 재단 내부의 부정과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제 관리 부족 때문입니다. 제가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습니다. 은하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서강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모든 주식을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은하가 다시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그 재산으로 어려운 환경의 청년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 것입니다. 제 손자처럼 힘겹게 살아온 이들에게 힘이 되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속죄입니다. 은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어 질문을 쏟아냈어요. 은하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나흘 후 작은 장례식장. 장말순의 영정사진이 재단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이 검은 옷을 입고 영정 앞에 앉아 있었어요. 조문객이 거의 없었습니다. 은하가 조용히 들어와 도윤 옆에 앉았어요. 도윤아. 은하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도윤이 은하를 돌아봤어요. 할머니, 오셨어요. 도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마지막 인사 드려야지. 내 어머니한테. 은하가 영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윤이 말순의 유품 상자를 열어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낡은 옷가지와 손수건이 나왔습니다. 도윤이 상자 바닥에서 작은 통장 하나를 발견했어요. 통장을 펼치자 거래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강병원 진료비 납입이라는 항목이 매달 기록돼 있었어요. 도윤이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3년 전부터 시작된 내역이었어요. 할머니, 이게 뭐죠? 이 돈은 누가 보낸 거예요? 도윤이 통장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통장 안쪽에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익명 기부자라는 글씨가 연필로 쓰여 있었습니다. 은하가 통장을 보고 눈을 크게 떴어요. 이건 재단에서 한 일이구나. 내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도움을 준 거야. 은하가 말했습니다. 도윤이 통장을 가슴에 안았어요.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혼자서 다 감당하시느라. 도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저녁, 도윤은 은하의 집 앞에 섰습니다. 그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도경이 문을 열었습니다.
도윤 씨, 들어오세요.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도경이 도윤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에서 은하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도윤이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앉게, 도윤아. 은하가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도윤이 은하 맞은편에 앉았어요. 두 사람이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도윤이 주머니에서 펜던트를 꺼냈어요. 할머니, 이거 돌려드리려고요. 이제 할머니 거니까요. 도윤이 펜던트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은하가 펜던트를 내려다봤어요. 아니야. 그건 내 거야, 도윤아. 아니, 은재야. 은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은재라고 불리는 게, 손자라고 불리는 게요. 저는 아직도 이 모든 게 믿어지지 않아요.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도윤아. 천천히 하자. 내가 서두르지 않을게.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은하가 도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이 통장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어요. 할머니, 이것도 드리려고요. 어머니 유품에서 나왔어요. 제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도윤이 통장을 밀며 말했습니다. 은하가 통장을 집어들고 내역을 확인했어요. 이건 내가 직접 한 게 아니야. 재단에서 한 일이구나. 은하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도윤이 은하를 바라봤어요. 그럼 누가 한 거예요? 왜 어머니를 도와준 거죠? 도윤이 물었습니다. 은하가 통장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재단 복지팀에서 한 것 같구나. 어쩌면 말순 씨가 직접 요청한 건지도 몰라.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은하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도윤이 펜던트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그럼 이건 제가 계속 가지고 있을게요. 언젠가 제가 준비되면 그때 다시 올게요. 할머니라고 당당히 부를 수 있을 때요. 도윤이 펜던트를 목에 걸며 말했습니다. 은하가 자신의 펜던트를 꺼내 도윤의 펜던트 옆에 가져다 댔어요. 두 펜던트가 딱 맞물렸습니다. 이렇게 원래 하나였던 거야, 도윤아. 우리처럼 말이야. 은하가 펜던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윤이 눈물을 닦았어요. 네, 할머니. 도윤이 작게 말했습니다. 한 달 후 서강빌딩 5층 장말순 장학재단이라는 간판이 새로 걸렸습니다. 도윤이 면접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은하가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학생 들어오라고 해. 은하가 도경에게 말했습니다. 도경이 문을 열어 학생 한 명을 안내했어요.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긴장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편하게 앉아요. 도윤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학생이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는 당신을 떨어뜨리려고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려고 있는 거예요. 도윤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은하가 여학생의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지? 혼자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었겠네. 은하가 따뜻하게 물었습니다. 여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여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도윤이 여학생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힘들었겠네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잘 버텨줘서 고마워요. 정말 잘했어요. 도윤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여학생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학생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학생이 나갔습니다. 은하가 도윤을 돌아봤어요. 잘했어, 도윤아. 정말 잘했어. 은하가 짧게 말했습니다.
도윤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받았던 그 마음을 돌려주는 거예요, 할머니. 도윤이 말했습니다. 저녁 6시 재단 사무실이 텅 비었습니다. 도윤과 은하가 현관 쪽으로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유리문 사이로 노을이 붉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은하가 목에 걸린 펜던트를 만지작거렸어요. 도윤도 자신의 펜던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두 펜던트가 노을빛을 받아 환하게 반짝였어요. 도윤아. 은하가 도윤을 불렀습니다. 도윤이 은하를 돌아봤어요. 네, 할머니. 도윤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은하가 도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고맙다, 도윤아. 내가 살아있어줘서, 이렇게 돌아와줘서. 은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이 은하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저야말로요, 할머니. 저를 찾아주셔서, 이렇게 사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윤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유리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노을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펜던트의 은빛이 석양 속에서 나란히 빛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난 할머니와 손자의 그림자가 길 위에 나란히 드리워졌어요.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서은아 회장은 손자를 잃은 아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도윤은 자신의 뿌리도 모른 채 홀로 세상과 싸우며 살아왔죠. 하지만 운명은 결국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폭우 속 작은 접촉사고 하나가 20년의 비밀을 풀어낸 거예요.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도윤을 키운 장말순 어머니도, 도윤을 20년 동안 찾아 헤맨 은하 할머니도 모두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사람은 함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장학재단을 통해서 말이죠. 때로는 우리 삶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마주할 용기만 있다면 그 끝에는 희망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제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